오늘도 제 친한 의젓한 동기들이 찾아오기로 해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보는 중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The doors are closed. 오늘도 하늘이 맑고 바람은 쌀쌀하긴 하네요. 또 이제 익숙한 만두 산책길을 지나서 오늘도 같은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른 가서 문이 열었는지 보고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저 약을 최근에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속이 엄청 쓰려요. 원래 속 쓰린 환자들 보는 게 제 직업이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진통제랑 수술 후에 신경 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위 점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 보호제를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호제를 같이 먹고 있는데 역부족인가 봅니다. 속이 좀 쓰리네요. 여전히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직은 좁아요. 내가 원래 보던 세상보다는 지금 보는 세상이 좀 더 좁은 느낌입니다. 고개를 좀 자주 이렇게 돌려야 시야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언제쯤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고 이전의 완벽한 일상생활, 완벽한 나의 생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잘 정의하는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씻고, 먹고, 자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군대도 끌러서 얼굴도 씻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낫겠습니다. 여기 오픈지면 친구들이 오는 것도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삼각대 갖고 오는 것도 깜빡했네. 물은 한 3, 4일에 한 번만 갖다 드릴게요. 뭐지? 저예요. 기대가 돼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 사실 제가 다치기 전에도 한참을 못 봤던 친구도 한 명 있고 그리고는 이제 드문드문 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되게 좋은 영감을 줬던 친구도 있고 각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뜻하는 모카솜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와서 약간 속이 쓰려가지고 몸에 좋은 걸 좀 챙겨 먹어보려고요. 이거 병원에서 있다가 받아온 건데 먹는 영양제예요. 식이섬유가 함유된 경장 영양제. 두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잘 못 드시고 영양분이 부족한 분들 이걸로 많이 채워드리거든요. 콧줄 끼고 식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주사용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사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영양분을 좌란지가 없이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진짜 온갖 종류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서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못 먹을 때 교수님이 이걸 처방해 주셨죠. 보기에는 진짜 바닥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좀 비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았고요. 주로 식물성 그리고 저유당 윤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 비타민 A, 사이아민, 비타민 B, 리보플라민, 구성물질, 피록신, 남산, 그리고 아스트로빈산, 비타민 C, 토코페롤, 니코틴산, 폴산, 판토텐산, 시아논, 호바나민산, 비오틴, 레오나트륨, 스틸산, 칼륨, 스틸산, 가제, 비타민 C 종류고 탄산, 마그네슘, 항상 탄수화물.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요 영양분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 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커피 맛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 먹어볼게요. 사실 따뜻하게 데워서는 안 먹어봤는데 단백질이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빨로 뜯으면 안 되지. 자꾸 저의 예전 습관들이 나와서 가끔 당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00ml인데 밀리당 1kcal로 계산이 돼서 총 먹으면 200kcal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 커피향이면 조금 더 색이 진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 병원에 있을 때 먹기 힘들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시기에는 요거 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는 행위, 삼키는 행위가 즐거운 행위라기보다는 악바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무기가 되었던 식품인 거죠, 한마디로. 저를 지지 않고 이기게 해준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다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안심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요. 근데 지금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두유 같은 맛이에요. 두유에 약간의 커피 향이 가미된. 그래서 보통은 사실 저 같은 젊은 사람보다는 식사가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게 또 200kcal 200ml면 적어도 200g이 나갈 거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들고 가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게 많아요. 뉴케어나 앵커버와 같은 제품들도 그런 목적으로 다 개발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뭘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게요. 휴식 모드입니다. 밖에 있다가 왔으니까 깨끗하게 눈을 닫겠어요. 상처에 연고도 바르고 안연고도 바르려고요. 한눈으로 잘하죠? 아직 느낌이 없어요. 제가 뭘 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엄마한테 부탁할 순 없으니까. 밀크티도 타왔어요. 빠시컵. 요새 경제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학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더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들은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최대 행복과 연결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선택만을 인간들이 하냐? 최근에 이제 행동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선택인데도 인간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비단 이제 돈이나 성과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양한 삶의 교류 그리고 삶에서 얻게 되는 순간들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심리나 행동경제학 쪽을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적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리처드 스털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역사학자 그리고 경제학자에 이를 수 있는 원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An Economist Lessons on Happiness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이, 성별, 체제에 따라 행복이 어떻게 달라질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뭘까?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이 행복에 대한 굉장히 지적이고 따뜻한 가이드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 읽지를 못해서 이거는 지금 읽어보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로 제일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물질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는 방법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 행복을 돈으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몇 살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까? 인간이 느끼는 그 아주 가장 내밀한 감정인 행복을 경제학 관점에서 측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정 수준에 다르기까지는 이제 비례곡선으로 증가를 하는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과 행복의 관련성이 없어지는 그 시점이 온대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이론인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